여러분 안녕하세요. 긴 연휴가 지났습니다. 자, 이 긴 연휴 동안 국힘당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었고요. 일단은 지금 후보가 결정된 지 4일이 지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권성동, 권영세 이 지도부 때문에 어쩌면 국힘당이 폭망하고 여기 왼쪽 사진에 보면 이재명이가 아주 활짝 웃고 있잖아요. 아마 이재명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에 파기환송을 시켰을 때 이재명이 이제 유죄 판결 받았기 때문에 잘 됐다.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이런 말씀 드릴 때 저는 아니다.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해졌고 이것을 만약에 이왕 유죄 줄 것 같으면 파기 재판을 해서 끝냈어야 된다.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훨씬 더 복잡해지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난장판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파기 재판을 하고 싶었는데도 그 두 명 이용구하고 오경미가 대법관이 반대를 해서 만장일치가 안 돼서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댓글 다신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말이 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직 대법원장이고요. 그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얼마 안 되고 실질적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소의 소장도 아니고 권한대행이었던 그것도 퇴직하기 얼마 남지 않은 문영배도 그렇게 질기게 모질게 사람들을 협박하고 압박하고 시간을 끌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이끌어냈어요. 힘도 사실 문영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그러면 문영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10명이나 지금 이재명 유죄에 찬성을 했는데 2명 정도 그거 설득 못 시킵니까? 그렇게도 그 사람이 리더십이 없어요? 아니 문영배도 했는데 문영배는 퇴직할 사람인데 그 사람도 했는데 조희대는 못했잖아요. 그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말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만장일치를 하고 우리 사법부에 커다란 혼란이 오고 대한민국 혼란이 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강력하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한 방향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가야 된다. 이렇게는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리더십도 발휘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가만히 있고 서부지방법원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가만히 있고 어쨌든 조희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당에서는 이 권성동이 권영세 이 쌍권총 빈총이 또 완전히 지금 당을 초토화시키고 김문수 후보를 지금 길을 막고 있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잘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김문수 후보가 왜 그럼 이렇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조금 우리 지지자들 또 국힘당 지지하시는 분들 우파 이런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느냐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것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김문수 후보에 선출된 그날 그 시간을 가지고 유김 정기풀이를 했을 때 일단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게 김 후보한테 유리하다. 하지만 그날이 김 후보한테는 최고, 그러니까 후보에 선출됐으니까 최고의 상황이겠죠. 순간이지만 사실은 그 문서 자체가 빈 문서다. 사기당한 문서다. 그리고 주변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김문수 후보의 이런 상황. 그러니까 후보들은 그게 일종의 권력이라고 보며 권력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렇게 제가 점괘 풀이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 이 점괘가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날 나왔던 게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야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힘이 붙이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던 한덕수 후보가 됐던 지금은 어떤 분들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그럼 왜 이렇게 나오느냐? 어떤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한다고 해서 뽑힌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딴 말 하느냐? 딴 소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좀 나름대로 전략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일단은 전략적으로 배수진을 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전략을 쓰잖아요.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해서 남들로 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해서 주목을 시키고 사람들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이고 뭐고 주목하고 욕을 하든 뭐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또 나름대로 대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사실 한 나라 아니면 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잘 운영하려고 하면 그 리더, 지도자가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뭔가 특출나고 뛰어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저녁에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유세를 중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온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것은 김문수 후보한테 저는 불리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굉장히 훌륭한 점도 많지만 주목도 인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잖아요. 그러면 김문수라는 거 내가 예를 들어 식당을 해요. 그러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식당에 있다라는 거 어떤 음식을 판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김문수가 누구야?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아예 나 뭐 김문수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온 언론에서 뭐 난리가 났어요. 일단은 유세도 중단했다. 뭐 단일화 하네 안 하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어떨까요?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겉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도의 전략적 판단으로 인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긴장도를 극대화시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김문수 왜 저래? 그럼 김문수한테 관심이 없던 사람도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도를 극도로 끌어올린 다음에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준 다음에 극적으로 뭔가 해야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불안한 것은 한덕수 후보 쪽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에서도 쾌재를 부르면서 아 잘한다 잘한다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이 저는 결코 나쁘진 않다. 물론 이미지에 약간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제가 이 사주 명리학 이런 거 강의도 하고 가르치면서 세상의 모든 일은 음만 있는 거 없고요. 또 양만 있는 게 없어요. 음양이 같이 공존하면서 옵니다. 물론 크기는 달라요. 양의 기운이 강하게 오느냐, 음의 기운이 강하게 오느냐. 이것은 오롯이 나중에 최종 결과를 두고 판단해야지 지금 김문수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주목도에서 상당히 지금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뭐야 김문수 그러면서 인터넷, 네이버, 구글 이렇게 많이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으로 해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홍준표가 또 한마디 했네요. 뭐 홍준표가 김문수 후보를 뭐 도와주는 것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권영세한테 만약에 김문수 후보 망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경선했을 때 돈 뭐 비용이 2억인지 3억인지 얼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걸 당해서 물어내라. 이 말은 저도 공감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또 했어요. 윤석열이 나라 망치고 당도 망쳐. 아니, 저는 홍준표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은 뭐를 하면 꼭 하나 이런 거 좋게 이야기해줬다 하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꼭 자기의 그 잘했던 이미지를 반감을 시키고 깎아내려요. 지금 윤석열이 나라 망치고 당도 망쳤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려면 끝까지 도와주고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망쳤니 당도 망쳤니 왜 이런 소리 왜 합니까? 참으로 이 양반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홍준표를 제가 싫어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말 한마디 잘하면 홍준표가 역시 홍카콜라다, 사이다, 홍사이다. 좀 제발 좀, 여러분들도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요. 홍준표의 이 본심을 좀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발벗고 도와주려고 하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지금 긍정적인 에너지, 그것도 당의 원로이고 대선 주자로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는 게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이 됩니까? 지금 국힘당에 도움이 돼요? 꼭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잘한 것도 까먹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정말로 나라를 위한다든지 애국 우파를 위해서 말을 하면 좋은데 꼭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튼 지금 뭐 이야기 할 건 아닌데 김문수를 도와주려고 하면 이런 소리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이런 생각 말하지 마시고요. 좀 긍정적인 것만 좀 홍준표 전 시장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을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 사실 한덕수 후보 어차피 출마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제가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기 전에 한참 전에 한 달 전에 만약에 한덕수가 출마를 하면 보수가 분열되고 잡음이 많이 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 다 보셨을 텐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우려를 해서 어찌됐건 한덕수 후보가 미국에서 밀건 안 밀건 어떤 분들은 한덕수 후보가 외교력도 있고 또 미국에 인맥이 많고 또 지금까지 경험이 많고 또 해서 외교를 잘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통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유리하다. 그 말 맞아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외교 못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외교 못했어요? 문재인보다 훨씬 더 밖에 나가서 대접받고 외교 잘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관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다 어떻게 됐어요? 탄핵됐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외교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와만사성이라고 지금 국내에서 완전히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고 제대로 국내에 내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외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지면 한덕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치적 이력, 한덕수 총리가 무슨 지금까지 정치인 뭐 했습니까? 행정관료 출신으로 해서 이 양반이 뭐 한 게 있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이 너무 지금, 물론 지금 저 여기서 한덕수 후보를 까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정말 진지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정치적 이력을 갖고 카리스마 있게 뭔가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끌고 나가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고 그다음에 정치인 저 흉악한 좌파들하고 싸울 만한 사람이 필요하지 한덕수 후보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외교 잘하고 미국과 관계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윤석열 두 분 다 굉장히 외교 잘하고 나가서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어떻게 됐어요? 국내 정치. 그래서 지금 탄핵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먼저 우리 집안부터 규율과 질서를 바로잡고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를 돌보는 거예요. 집안이 지금 개판이고 엉망인데 밖에 나가서 잘하면 뭐예요? 만약에 우리 집안의 가장의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사람 좋다고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래서 맨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잘해요. 근데 집에만 오면 개판입니다. 완전히 집에 오면 맨날 살림 때려 부시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 그 아버지 행세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지금 한덕수가 중도가 더 많이 지지하고 그리고 전라도에서 지지하니까 유리하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지지했던 보수는 그러면 한덕수 지지할까요? 그럼 보수 쪽에서 집토끼 빠져나가는 건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양과 음은 같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거지. 지금 한독수가 오면 모든 것을 얻는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나가는 거 앞에서 긍정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도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지금 두 분 다 내려놓고 뭐가 유리한지 내가 정말 양보해서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하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과감하게 양보해야 돼요. 지금 서로 욕심 부리면 다 깨집니다. 보수는 맨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나 모르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마음은 전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대선 후보 선출 후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 단일화를 맡겨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에서 뭐 했습니까? 너무 압박하고 후보 대접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열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다 그것도 1차, 2차, 3차 경선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외부에서 시험도 안 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합격하고 둘 중에 선택을 해. 그럼 둘 중에 이기는 사람을 쓸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노이즈 마케팅하고 배수진 치고 강하게 나가는 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는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드느냐 마느냐 나라를 구하느냐 마느냐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정치적인 이력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 한총리님 당신이 나왔고 좀 나보다 지지율이 좀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게 바람직합니까 여러분? 제발 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를 그동안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미국과의 관계 모든 운명, 우리 국민의 운명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욕을 하실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물론 두 분이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한 총리도 과감하게 본인이 양보할 거 양보하시고요. 김문수 후보도 양보할 거 양보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